안녕하세요 꾸님들, 자작꾼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기초적인 내용을 가지고 왔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최근에 가장 많은 물음을 주신, 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전에 뭐 제가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지만 또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영상을 좀 처음 접하셨다면 적어도 파워뱅크를 만들 때 배터리의 종류에 대해서는 알고 만드셔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용하는 리튬 이온 배터리, 리튬 폴리머 배터리, 리튬 인산철 배터리, 우리가 파워뱅크를 만들 때 어떤 배터리를 사용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 배터리에 대한 장단점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어디에 주로 사용이 되는지도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리가 파워뱅크를 만들더라도 좀 알고 만드시라고 배터리의 종류부터 배터리 전압까지, 그리고 또 어떤 충전기를 써야 되는지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파워뱅크를 만들 때 사용하는 배터리들은 이렇게 리튬 이온 배터리, 건전지 모양으로 생긴 배터리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파우치형 폴리머 배터리,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각형 배터리,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있어요. 아마 많이들 들어보시긴 하셨을 거예요. 근데 파워뱅크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배터리의 종류가 많은데 어떤 배터리로 만드는 게 좋나요? 어떤 배터리가 저렴한가요? 또 어떤 배터리가 가장 장점이 많나요? 이런 부분들을 가장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가장 기초적인 내용, 물론 배터리들의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저도 이온, 폴리머, 인산철을 다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그 배터리들의 장단점이 있는데, 물론 제 말이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그동안 만들어 왔고 다른 분들이 사용하시는 부분을 보고 최대한 장단점을 제가 아는 기준 내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혹시라도 아시는 분들, 전문적이신 분들은 틀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대충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구나 라고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가장 먼저 리튬 이온 배터리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런 건전지 모양의 배터리가 있어요. 자,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장점이 사이즈가 작고 가볍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만드실 때 이런 작은 소형 뱅크들을 많이 만드시잖아요. 맥뱅이라든지 텀블러 뱅크라든지 뭐 이렇게 저같이 반합 뱅크라든지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뱅크들을 많이 만드시는데, 자, 이런 작은 사이즈에는 리튬 폴리머나 인산철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서 이 리튬 이온 배터리의 가장 큰 장점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사이즈의 이렇게 배열을 내가 알맞게 연결하고 배치를 해서 구도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이즈가 높낮이가 다르더라도 아래쪽에는 5개를 넣고 위에 쪽에는 7개를 넣어서 배터리를 배열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의 가장 큰 장점은 사이즈가 작고 가볍고 내가 원하는 구도대로 세팅을 할 수 있다는 거, 그 장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단점이라고 생각하면 새 배터리 기준으로는 가격대가 한 알당 가격대가 비쌉니다. 그리고 좀 높은 출력을 사용할 때는 좀 부족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셀을 연결을 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셀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100개로 하나의 파워뱅크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배터리가 이상이 생겨도 그 배터리팩 자체가 점점 불량이 돼가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100개가 넘는 이런 대형 파워뱅크보다 차라리 좀 소형화된, 우리가 맥뱅이라든지 텀블러 뱅크라든지 이런 작은 배터리 뱅크를 만들 때 주로 사용하면 아주 알맞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배터리에 보시면 3.6이나 3.7V로 표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 배터리의 전압 같은 경우는 만충 전압 100%의 전압이 아닙니다. 배터리에 표시된 값은 공칭 전압이라는 표준 전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배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라는 것을 좀 표시해 둔, 전압으로도 리튬 이온 배터리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적어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배터리에 3.6이나 3.7로 적혀 있는 거는 다 리튬이온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0%로 충전을 했을 때는 4.2V까지 올라갑니다. 반대로 0%의 값은 2.8V에서 3V 사이예요.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보통 3V까지만 사용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물론 2.8V까지 사용을 해도 되지만 2.8V에서 3V 사이가 전압이 거의, 용량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굳이 2.8V까지 사용하지 마시고 3V까지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 우리가 12V를 만들기 위해서 4.2V를 3개를 만들어서 12.6V를 만들면 100%는 12.6V, 그리고 0%는 9V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파워뱅크를 사용하시면 가장 알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방전, 중방전, 고방전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걸 들어봤을 거예요. 표준 그런 단어처럼 원래 있는 단어가 아니라 찾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 같아요. 일반 방전, 중반 방전 맞나?
고방전 이렇게 나뉘는데, 자, 일반 방전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우리가 3A 미만을 일반 방전이라고 합니다. 보통 보조 배터리에 들어가는 배터리죠. 자,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5V 1A, 5V 2A 또는 9V 1A 뭐 이런 식으로 암페어 수가 3A를 넘어가지를 않아요, 거의.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배터리가 또 여러 개가 뭉치다 보면 전류값도 올라가다 보니까 일반 방전이라는 거는 거의 보조 배터리에 사용하는 배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반 충전만 하는. 자, 그러면 우리가 중방전이라고 얘기하는 배터리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한 10A 기준을 봅니다. 10에서 15A까지도 보는데, 자, 중방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파워뱅크를 많이 만들 때 써요. 우리가 파워뱅크를 만들더라도 보조 배터리 용도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파워뱅크를 만들면 시가 포트를 만들어서 우리가 냉장고도 돌리고 선풍기도 돌리고 조명도 돌리고 출력이 좀 어느 정도 높은 제품들을 여러 개를 한꺼번에 돌리다 보니까 일반 방전 배터리는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파워뱅크를 만들 때는 중방전 배터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럼 고방전은 물론 15A 이상이겠죠. 자, 15A 이상이 되는 배터리들은 어디에 쓰냐?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사용하는 드릴, 청소기, 전기톱 뭐 이렇게 부하가 많이 걸리는 그런 출력을 높게 요하는 제품들의 배터리가 다 고방전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방전 배터리를 우리가 드릴에 사용하려고 리필을 하잖아요. 드릴의 힘이 약한 제품들은 돌아갑니다. 하지만 정말 센 하이토크의 뭐 그런 임팩 같은 경우는 중방전 배터리로는 절대 돌아가지가 않아요. 힘이 딸리는 거죠. 쓰려고 하면 힘이 딸려서 멈춰버립니다. 아마 많이들 겪어보셨을 거예요. 드릴 배터리를 리필을 했는데 처음에는 잘 돌아가다가 우리가 사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돌아가다 멈춰버린다. 그게 배터리의 출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BMS의 출력이 부족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드릴이나 이런 높은 전력을 사용하는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꼭 고방전 배터리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리필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일방전, 중방전, 고방전이 좀 가장 많은 물음이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제 우리가 아는 상식선에서 어느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만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리튬이온 배터리는 여기서 이제 대충 마무리하고, 이번에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입니다. 자, 이 폴리머 배터리는 파우치 형태로 되어 있죠. 이 폴리머 배터리는 가장 큰 장점이 정말 높은 출력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방전량을 표시해주는 값이 높게는 60C까지도 있어요. 자, 그러면 60C나 70C는 뭐냐? 자기 용량의 60배나 70배까지 순간적으로 출력을 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배터리가 한 장당 5A짜리라고 가정을 했을 때 순간적으로 뱉을 수 있는, 출력을 할 수 있는 전류량이 300A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배터리가 5A인데 어떻게 300A를 뱉냐? 물론 300A를 뱉었을 때는 뭐 30초라든지 1분밖에 사용을 못 할 수도 있어요. 만충을 시켜놓고도. 그만큼 순간적으로 낼 수 있는 힘이 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드론이나 헬기, RC카 순간적으로 힘 정말 센 제품들이 있죠. 우리가 드론을 사용해도 배터리를 만충을 시켜도 솔직히 30분 이상 못 날리잖아요. 그래서 용량이 크더라도 순간적인 출력이 좋다 보니까 힘 때문에 우리가 그 폴리머 배터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출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출력이 안 되면 RC카라든지 헬기가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리튬이온 배터리로는 정말 출력 좋은 제품들을 사용을 하지 않는 거고, 이렇게 폴리머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 폴리머 같은 경우는 한 장당 용량이 좀 높은 장점이 있어요. 용량도 높고 출력도 좋은 장점은 있는데, 반대로 우리가 이제 보관이나 사용상 주의를 많이 해야 되는 배터리 중에 하나예요. 찍힘이나 눌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 배터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찢어지거나 이래버리면 바로 연기가 나면서 불이 날 수 있는 그런 배터리이기 때문에 정말 좀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 안전을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배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 리튬 폴리머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 리튬 이온하고 사용하는 전압대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공칭 전압이 3.6에서 3.7로 똑같고, 이 배터리도 만충을 시켰을 때 4.2V, 그리고 0%인 값은 3V대로 사용하시면 되는 배터리예요. 사용하는 전압대는 리튬 이온과 리튬 폴리머는 동일하다. 자, 그러면 충전기는 어떨까? 충전기도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튬 이온 충전기라고 해서 리튬 폴리머가 충전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리튬 폴리머하고 이온은 같은 충전기를 사용해도 충전이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보호회로도 똑같은 녀석을 사용합니다. 자, 다음은 이 인산철 배터리입니다. 자, 이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는 공칭 전압은 3.2V고요. 만충 전압은 3.65V입니다. 그래서 리튬이온이나 폴리머하고는 약간 다른 전압대를 가지고 있는 배터리고요. 자, 우리가 캠핑용 파워뱅크, 기성품으로 판매를 하는 제품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배터리라고 할 수 있어요. 저도 대용량 파워뱅크들은 전부 다 인산철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이 배터리의 장점은 가장 안전하다고 합니다. 온도나 충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안전하다
안전하다고 해서 이 배터리를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배터리가 하나의 용량이 크다 보니까 만들기도 쉬워요. 배터리를 4개만 연결을 하면 파워뱅크가 되다 보니까 만들기도 가장 쉬운 편이고, 우리가 스포키가 따로 없어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대가 좀 높아요. 그리고 부피나 무게가 좀 많이 나갑니다. 자, 근데 왜 우리가 캠핑용 파워뱅크로 이 배터리를 가장 많이 선호를 할까요? 뭐 가격이나 이런 안전성을 떠나더라도 이 제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리튬이온이나 폴리머 배터리로 만들었을 때는, 자, 기본적으로 12V 제품들을 우리가 사용을 하려고 배터리 팩을 만들어요. 자, 12V 제품을 사용을 했을 때 이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50%만 사용하면 전압대가 사용하는 만큼 전압이 떨어지다 보니까 11V까지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 인산철 배터리는 14.4V로 충전을 해 놓으면 배터리가 13.3에서 4V까지 자동적으로 떨어집니다. 용량이 만충이더라도 전압대가 대기 모드로 있을 때 13.4까지도 떨어집니다. 근데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100%인 용량에서 80%까지 쓸 때까지만 해도 13V대를 전압을 유지하면서 사용하는 장점이 있어요. 우리가 파워뱅크를 만들어서 12V 제품, 차량에서 사용하는 뭐 냉장고라든지 또는 조명, 또 선풍기, 뭐 이런 부분을 사용을 했을 때 꾸준하게 일정한 13V대의 전압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리튬이온 같은 경우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전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밝기도 약해지고 뭐 온도도 약해지고, 우리가 전기장판 같은 경우는 온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12V 전기장판을 13V대로 우리가 차량이 시동 걸리면 14V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시가적으로 사용하는 제품들은 대부분 12V에서 14V까지 전부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2V 제품인데 14V로 쓰면 고장이 나는 거 아니냐, 시가잭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은 고장이 안 나요. 기본적으로 차량이 시동 걸렸을 때 전압을 맞춰놨기 때문에 고장이 안 나는데, 우리가 파워뱅크로 사용할 때는 이 인산철 전압이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어요. 꾸준하게 13V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핸드폰 충전만 할 거다 그러면 상관은 없겠지만, 우리가 온열기구나 또는 조명 또는 냉장고 같이 컴프가 돌아가는 힘이 필요한 그런 제품들을 구동을 할 때는 전압대가 낮으면 확실히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캠핑용 파워뱅크로는 인산철 파워뱅크가 어떻게 보면 최적화가 돼 있는 파워뱅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작을 하게 되면 마지막으로는 꼭 이렇게 인산철 파워뱅크, 가격이 비싸고 부피도 크지만 우리가 캠핑 생활을 하면서는 꼭 필요한 배터리이기 때문에 인산철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리튬이온 같은 경우는 작고 가벼워서 우리가 작은 사이즈의 배터리 팩을 만들 때 정말 최적화된 배터리라고 할 수 있고요. 폴리머 배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말 높은 출력을 사용할 때, 예를 들어서 점프나, 저는 점프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점프 스타터를 만들거나 또는 뭐 헬기, 드론, 이렇게 순간적으로 높은 출력을 써야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배터리가 폴리머 배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캠핑에서 주로 사용하는 좀 높은 용량으로 해서 냉장고라든지 뭐 여러 종류의 DC 제품들을 사용을 할 때 이 인산철 배터리가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배터리들은 각자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무조건 리튬 이온이 좋다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리튬 인산철이 좋다는 것도 아니에요. 리튬 이온, 리튬 폴리머, 리튬 인산철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들면서 어떤 배터리로 어디에 사용할 건지에 대략적으로 그 길을 먼저 잡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배터리를 골라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에 딱 맞게 파워뱅크를 만드시면 가장 적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무작정 만들기만 하면 필요 없이 돈도 들어가고 필요 없이 많은 파워뱅크들이 생기게 돼요. 물론 저처럼. 그래서 본인에게 좀 맞는 배터리로 맞는 파워뱅크를 만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충전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충전기를 자꾸 물어보시는데, 자, 우리가 충전기를 고를 때는 무조건 뭐 3S, 4S 이런 부분을 보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이 배터리를, 리튬이온 배터리를 3개를 직렬로 3셀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만충전압을 꼭 아셔야 돼요. 리튬이온 배터리는 만충전압이 4.2V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3셀로 만들었을 때는 12.6V입니다. 그러면 충전기는 무조건 12.6V짜리를 사용을 해야 돼요. 12V짜리로 사용하면 안 되나요? 절대 안 돼요. 충전기가 아니라서 절대 안 되고, 3개로 만들었으면 12.6이고 만약에 4셀로 만들었다, 거기에 4.1을 더한 16.8V의 충전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15V로 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절대로.
그거는 배터리가 터지나 안 터지나 시험하는 거니까 절대로 만충전압을 꼭 맞춰서 사용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는 만충전압이 3.65V라고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산철 배터리는 4개의 직렬로 4셀로 만들기 때문에 14.6V의 충전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간혹가다 인산철 같은 경우는 14.4V의 충전기도 있어요. 그 부분은 뭐 어차피 동일하게 사용하는 부분이라서 똑같이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충전기들이 14.6으로 아마 표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튬 이온 배터리, 리튬 폴리머 배터리, 리튬 인산철 배터리 이렇게 사용을 할 때는 내가 배터리를 만들더라도 어떤 충전기를 골라야 될지는 적어도 알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 배터리의 만충전압에 맞는 충전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충전기를 고를 때 전류값은 또 얼마짜리를 사용을 해야 되는지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전류값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저는 10분의 1 정도를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100A 파워뱅크를 만들었을 때는 10분의 1이면 10A잖아요. 그래서 10A 충전을 추천을 드리고요, 200A라면 20A 정도, 300A라면 30A 정도 이렇게 보긴 하는데, 뭐 거기에 20%까지 충전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그만큼 열이 많이 발생을 하고 좀 위험해 보이는 부분이 좀이라도 더 생길 수 있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완속 충전, 우리가 좀 느리게 충전을 할 때는 10A 내외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급하다 그러면 20A, 20%까지 충전을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충전을 할 때도 그 충전 단자가 10A를 버텨주느냐, 20A를 버틸 수 있는 단자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시고 충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의 충전기에서부터 배터리까지 가는 중간의 전선부터 단자, 이런 부분이 그 전류가 통하는, 허용할 수 있는 전류값을 다 가지고 있어야지만 정상적으로 충전이 되고요. 안 그러면 중간에서 하나라도 부족한 놈이 있으면 충전이 안 되거나 그 적은 놈은 녹아버리게 됩니다. 단자도 녹을 수도 있고 전선도 녹을 수도 있고, 심하면 불이 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생각을 해서 내가 사용하는 충전 전류, 충전 단자 모든 부분을 그 전류가 통하는 허용 전류에 맞는 단자나 전선을 선택을 해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리튬 배터리의 종류부터 충전기를 어떤 거를 사용을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보호회로에 대해서도 또 한번 물음을 주신 내용이 많아가지고 그 부분으로 다시 한번 찾아올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많이 시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